안녕하십니까 호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2강의 삼국가 가야의 발전 EBS 강의는 잘 수강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가 가야의 발전 발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을 잡는 것이라고 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흐름을 잡으면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 핵심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역사는 크게 어떻게 나뉜다고 했죠? 그치? 역사는 크게 자, 그들이 문자를 사용했냐, 사용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선사시대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선사시대와 문자를 사용했던 역사시대로 나뉜다 라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자,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선사시대는 다시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 그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각 나라의 각 시대의 발전 단계상을 보았을 때, 자, 구석기와 신석기는 그쵸? 무리사회. 자, 청동기는 그치? 군장이 등장해서 군장국가. 자, 철기는 그치? 군장들이 모여서 서로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연맹왕국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철기 배웠죠? 자, 철기에 해당했던 나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지? 그치? 맨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있었죠? 자, 사만은 다시 몇 개로 나뉘지? 그치? 3개로 나뉘지? 마한, 진한, 변한. 자, 마한이 발전해서 그치? 백제가 된다고 했죠. 진한이 발전해서 그쵸? 신라로. 변한이 발전해서 가야로. 자, 그랬던 부여는 결국 고구려한테 멸망당하고, 자, 고구려 살아남았고, 옥저 동해도 고구려한테 멸망당하고, 그쵸? 마한은 백제로, 진한은 신라로, 변한은 가야로 발전하면서, 자, 그러면서 다음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했죠. 아, 다음 시대 뭐라고 부르지? 그치? 삼국시대라고 하죠. 자, 삼국시대는 나라의 발전 단계상으로 보았을 때, 그쵸? 중앙, 집권, 국가라고 부르지. 자, 중앙 집권 국가 무슨 뜻이지? 그쵸? 모든 힘이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자, 그래서 삼국에 해당하는 나라로는 크게 3개의 나라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상하다. 선생님이 앞에서 분명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살아남아서 다음 시기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삼국에는 가야가 빠졌어. 왜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EBS 강의를 통해 확인했죠. 자, 가야는 왜 삼국에 해당이 안 된다. 그치?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무르다가 결국 가야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인 삼국시대에는 끼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삼국이라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의미한다.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삼국 설명하면서 우리가 저번에 처음에 흐름을 잡으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치열하게 항쟁을 굉장히 많이 했다. 자, 왜 항쟁을 많이 했다? 그치.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끼리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다. 자,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는 것이 곧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었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죠.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한강을 차지했지? 그쵸? 한강 근처에 나라를 세웠던 백제가 4세기 때 제일 먼저 한강을 차지했고, 자,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 한강을 차지했던 왕 하면은 근초고왕을 뽑을 수 있죠. 자, 그랬던 한강이 빼앗겼어. 자, 누구한테 빼앗겼지? 그치, 고구려한테 빼앗기죠. 자, 고구려 5세기 장수왕이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빼앗으면서 전성기가 넘어갔지. 어디로? 그치, 고구려 5세기 장수왕한테.
자, 그랬던 한강이 다시 빼앗기죠? 자, 어디로? 그쵸? 신라로. 자, 신라 6세기 진흥왕이 백제에 있던 성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뺏어오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강은 6세기 신라로 넘어간다. 이 시기 때 왕이 진흥왕이었다. 자, 그래서 백제 4세기 근촉왕, 5세기 고구려의 장수왕, 6세기 신라의 진흥왕이 각각 한강을 차지하게 된다. 라고 해서 한강을 차지하게 되고, 자, 그랬던 신라, 가장 늦게 발전했고 가장 늦게 나라를 세웠던 이 신라가 결국 중국에 넘어가서 당과 연합하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시기부터를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부르죠. 자, 통일신라.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위치했고 북쪽에는 옛날 고구려의 유이민이었던 대주영이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어. 뭐라고 하지? 발해라고 하죠. 자, 북쪽에는 발해가,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위치했던 그 다음 시기. 자, 뭐라고 부르지? 그쵸? 남북국이라고 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과 가야의 성장에 대해서 보고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또한 삼국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교재 내용을 넘어가서 같이 볼 건데, 자, 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삼국, 각각의 왕, 각각의 나라에 있었던 왕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선생님이 오늘 내용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에 대해서 선생님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내용을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프린트물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왕은 빼고,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을 한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시기별로 정리를 했는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순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프린트물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고구려에 있는 왕,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왕, 총 몇 명이 있고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에 그쵸? 중앙 집권 국가의 체제를 마련했던 왕은, 그치, 우리 저번에 EBS를 통해 확인했죠? 태조왕이죠. 자, 태조왕이라고 하는 명칭은 주로 나라를 세운 왕들한테 태조왕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에는, 그치, 태조왕건이 있고 조선에는 태조 이성계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태조왕, 고구려의 태조왕도 고구려를 세운 왕이었을까? 퀴즈. 정답은 X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태조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를 세운 왕, 주몽이 아니에요. 자, 주몽은 왕명이 동명성왕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태조왕은 나라를 세우진 않았지만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중앙 집권 국가의 체제를 마련했던 왕이고, 고구려의 왕으로는 제6대 왕에 해당이 돼요. 자, 비유왕의 손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태조왕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조왕부터 시작해서 태조왕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그 다음 왕이었던 고국 천왕은 부족들의 힘을 약화시켜서, 자,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합했다고 했죠? 그 5개의 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5개의 부족을 행정적 오부로 개편했던 왕이에요. 자, 그래서 고국천왕 우리가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미천왕은 낭랑을 축출하는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고조선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죠? 자, 고조선은 크게 단군조선이 있고 위만조선이 있다. 자, 위만조선을 누가 멸망시켰다? 그치, 한나라가 멸망시켰다. 자, 위만조선을 멸망시켰던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다가 고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이 있지. 그게 뭐였지? 그치, 군현이었죠. 자, 4개의 군현이라고 해서
한 군현이라고 부르고 혹은 한 사군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였던 낭랑. 이 낭랑을 축출했던, 그러니까 내보냈던 왕이 미천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 때 백제가 쳐들어왔어. 자, 백제의 왕이 쳐들어와서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켰는데, 그러니까 죽였는데 그 왕이 고국 원왕이에요. 자, 이 시기 때 백제가 쳐들어왔다. 자, 백제. 자, 여기서 말하는 백제는 자, 우리 옆에 나와 있죠? 요 사람이야. 근초고왕이 쳐들어왔어. 쌤, 화살표로 표시해 볼게요. 자, 근초고왕이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당시 고구려의 왕을 죽였다. 전사시켰다. 자, 이때 죽은 고구려의 왕 이름이 고국 원왕이다. 선생님은 이걸 조금 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국 원왕의 원자를 원망할 원자라고 외우고 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해서 굉장히 원망스럽다. 고국 원왕. 자,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근초고왕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자, 지금 고구려에선 왕이 죽었지? 나라의 위기야. 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소수리망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해요. 자, 소수리망의 3대 정책이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표시해놓고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리망의 3대 정책이라 하면은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리망이 나라의 체제를 다진 것을 바탕으로 자, 이젠 내부적으로는 지금 결속을 다져놨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내부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자, 광개토 대왕은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정복 활동을 함으로써 영토를 넓혀 나가는데 주로 위로 넓혔고 아래로도 가요. 아래로는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강 북쪽까지밖에 가지 못해. 한강 이북까지 차지한다. 자, 또한 이 시기 때 신라에 침입했던 왜를 격퇴해주는 신라를 도와줬던 왕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신라를 도와줬음을 알 수 있는 그릇. 우리 EBS 강의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치? 호우명 그릇이죠. 호우명 그릇이 발견됐다. 자, 우리 역사에 대왕이 2명 존재하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조선의 세종대왕. 그만큼 업적이 굉장히 컸던 왕이란 뜻이지. 자, 광개토 대왕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죠? 넓을 광, 10개, 흑토. 땅을 굉장히 많이 넓힌 왕이다. 광개토 대왕. 자, 광개토 대왕이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혔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땅을 넓히기는 했지만 한강에 이북까지밖에 차지하지 못했어. 자, 그랬던 광개토 대왕의 이 한강 차지라는 숙제, 한강을 온전히 차지한다는 숙제를 해결했던 왕이 장수왕이야. 장수왕은 한강의 남쪽까지 차지하기 위해 이때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평양으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정책을 피는데 그것을 남진정책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한강의 이남까지 진출했다. 한강을 온전히 차지했다. 별표. 자, 선생님이 앞에서 각 나라에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있다고 했죠? 자, 5세기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누렸고, 자, 고구려는 5세기 장수왕이 전성기를 누렸다. 옆에다 쓸게요. 전성기를 누렸다. 자, 그래서 장수왕. 자, 그랬던 고구려 6세기를 넘어 고구려 7세기 때에는 중국이 쳐들어왔어. 자, 중국의 왕조였던 수나라가 침입했는데 이 수의 침입을 을지 문덕이 살수 대첩을 통해 수를 격퇴해냈어요. 자, 그랬던 수나라가 멸망하면서 수를 이어 등장했던 당이 또 고구려를 침입해왔네. 자, 당이 침입했을 때는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격퇴하면서 또 한 번 중국을 무찔러내는데 문제는 결국 이 고구려라고 한 나라가 668년 신라 당이 연합했던 나당 연합군에 의해 결국 멸망하게 돼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왕들 지금 몇 명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의 왕, 그리고 그 왕들의 업적. 잘 매칭시켜서 기억을 좀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엔 백제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자, 고구려 위에다가 우리 필기 좀 할까요? 자, 고구려의 수도라고 하면 크게 3개의 수도가 있어. 자, 위에다 쓸게.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건 졸본. 근데 수도를 옮겼죠? 유리왕 시기 때. 어디로? 국내성으로. 자, 그런데 수도를 한 번 더 옮겼지. 선생님 방금 설명했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 그래서 평양성. 자, 고구려의 수도가 총 3개였다. 졸본, 국내성, 평양성.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번엔 백제로 넘어갈게요. 자, 백제도, 근데 위에다가 필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백제도 수도가 3개나 존재했어. 처음 백제가 세워졌던 건, 자, 서울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서울, 한성. 한성에 처음 나라를 세웠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성을 장수왕한테 빼앗기면서 수도를 옮겨갔어요. 자, 오늘날 충청남도 공주, 웅진. 옛날 이름 웅진으로 옮겼고, 다시 한번 수도를 또 옮겼어. 공주. 자, 충청남도의 공주가 옛날 이름이 웅진이고, 자, 웅진이었던 수도를 다시 한번 옮겼어. 부여로. 오늘날 충청남도 부여예요. 부여인 사비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백제도 수도가 총 3개나 존재했다. 한성, 웅진, 사비. 자, 백제 하면은 나라를 처음에 한강 근처에다 세웠어요. 나라를 한강 근처에 세웠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체제를 잘 정비할 수 있었어. 물론 고구려 태조왕이 제일 먼저 중앙 집권 체제를 잘 마련했죠.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성에 나라를 세워서 그 한강을 바탕으로 중국과 교류함으로써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백제의 왕들 볼게요. 자, 백제의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은 고이왕이야. 자, 그래서 백제 3세기 고이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관등제를 정비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그랬던 백제는 한강 근처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자, 별표 제일 먼저 전성기를 누린다. 4세기 근초고왕 때 제일 먼저 전성기를 누렸는데 자, 그랬던 근초고왕이 선생님 아까도 설명했죠?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했다. 자, 이때 죽은 고구려의 왕은 고국 원왕이었다. 또한 마한을 정복했다. 자, 백제는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였던 백제국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당시 마한의 소국이 굉장히 많아요. 50여 개의 소국이 존재했는데 그 마한의 소국들을 다 정복하면서 백제가 백제국이란 나라가 전체를 다 정복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언제? 근초고왕 때. 자, 그래서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결국 5세기 장수왕한테 한강을 빼앗기게 된다. 자, 침류왕 다음에 등장한 근초고왕 다음에 등장하는 침류왕 시기 때에는 불교를 수용했다. 자, 여기서 우리 잘 봐야겠죠? 고구려에서 불교를 수용했던 것은 소수리망, 백제는 침류왕. 자, 그러다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장수왕이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을 빼앗기 위해 남진 정책을 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백제를 누르려고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시기 때 백제는 당시 백제 비유왕이에요. 백제 비유왕은 자, 고구려 장수왕으로부터 벗어나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 신라와 신라라자의 백제 제자예요.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다. 나제 동맹. 자, 결국 백제 계로왕 시기 때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계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한강을 빼앗아갔어. 자, 괴로워 죽은 왕, 계로왕이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다 표시를 좀 할게요. 자, 고이왕부터 계로왕까지는 수도가 한성이었다. 한성. 자, 그런데 쌤 얘기했지 아까? 백제는 수도가 계속 바뀐다. 자, 한성이었던 백제의 수도는
고구려 장수왕한테 한강을 빼앗기면서 수도를 옮겨갔어. 자, 옆에 밑에 나와 있죠? 자, 문조왕 시기 때 웅진으로 천도했다. 웅진은 오늘날 공주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문조왕 때 웅진으로 천도했고, 자, 이 시기 때 동성왕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 지금 다시 한번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왕이에요. 그래서 동성왕. 자, 그 다음 무령왕. 자, 무령왕은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고 각 지역에 왕족을 파견했다. 자, 묶을게. 문조왕부터 무령왕까지는 수도가 웅진이었다. 문제는 웅진이 수도로 삼기에는 굉장히 작아. 그래서 웅진에서 다시 한번 수도를 옮기게 돼요. 누가? 성왕이. 자, 그래서 성왕 시기 때 다시 한번 수도를 옮기는데 어디로? 사비로. 자, 그래서 성왕 시기 때는 사비, 오늘날 공주로 천도를 했고 국호를 남부여. 자, 백제. 선생님 저번 시간에 EBS를 통해 확인했죠? 자, 백제의 온주가 어디에서 왔다? 고구려에서 왔다. 고구려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부여에서 왔다. 자, 그러므로 부여, 고구려, 백제는 서로 같은 계통이다. 자, 그랬던 백제는 그들이 부여에서 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바꿨어. 남쪽에 있던 부여, 남부여. 자, 또한 성왕 때에는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연합해서 어디를 쳐들어갔냐면 고구려를 쳐들어갔어요. 고구려가 뺏어간 한강을 되찾기 위해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연합했다. 자, 그래서 한강 하류를 일시 수복해요.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한강을 백제와 신라가 뺏어왔다. 문제는 여기 일시 수복이라고 돼 있죠? 일시 수복이야. 진흥왕과 성왕이 연합해서 한강을 뺏어왔으나 결국 진흥왕에 의해 진흥왕한테 한강을 빼앗기면서 결국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게 됐다. 자, 성왕과 진흥왕이 전투를 벌였어. 관산성 전투라고 하고 그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패배하면서 결국 성왕이 전사하게 된다. 자, 그랬던 백제, 자, 한성, 웅진, 사비를 중심으로 있던 각각의 왕들의 업적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던 백제는 결국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 660년 멸망하게 됐다. 자, 넘어가서 이번엔 신라의 왕들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에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은 내무랑 때야.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왕들은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구려의 태조왕, 백제의 고이왕, 신라의 내무랑. 각각의 시기를 보면 신라가 가장 늦게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었지. 자, 저번 시간에 EBS 강의를 통해 확인했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나라 건국 순서는? 그치, 원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맞아요. 그런데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오류야. 왜 오류냐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경주 김씨, 신라 중심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라를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건국되었다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류이다. 나라의 건국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순이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는 순서이다. 신라는 가장 늦게 나라를 건국했고 또한 가장 늦게 나라의 체제가 마련되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신라가 늦었냐라고 하면 신라의 수도 때문이야. 자, 신라의 수도가 어디지? 자, 퀴즈. 신라의 수도 어디죠? 그치, 경주이지. 자, 경주 가본 사람 있죠? 경주에 가면 많은 신라의 유적들이 남아있죠? 자, 우선 우리가 지도를 통해 확인할게요. 자, 지도 한번 볼게. 자, 미리 볼게, 미리. 자, 지도를 보면 고구려 여기 위에 있죠? 국내성에. 그치? 고구려가 있고. 자, 백제는 내려왔네, 밑으로. 원래 한성에 있다가 내려왔죠? 아, 신라는 어디에 있다? 그치, 여기 금성에 있다. 금성이 오늘날 경주이죠? 신라는 한반도 전체로 보았을 때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중국과 교역하기에도 너무 멀었고 또한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 지방에 있던 토착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셌다고 해.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 중국과 교역하기가 힘들었고, 중국과 교역하는 것이 곧 나라가 발전하는 지름길이었는데 중국과 교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토착 세력들의 힘이 너무 세서 왕이 왕권을 강화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신라는 건국도 늦고 또한 발전도 굉장히 늦었다고 해요. 자, 그럼 신라의 왕들을 보도록 할게.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건 내무랑. 내무랑 시기 때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 또한 호칭도 마립간. 당시 신라는 왕을 부르는 전통적인 호칭이 있었는데 내무랑 시기 때 마립간이라고 바꿨다. 자, 눌지왕 시기 때에는 우리가 아까 백제 보고 왔죠? 눌지왕 시기 때에는 백제의 비유왕과 함께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나제 동맹 왜 체결했지? 그치,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로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자, 눌지왕 때는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자, 지증왕 때에는 나라의 이름을 바꿨다. 신라는 진한의 소국 중에 하나로 출발을 했는데 진한 소국 중에 사로국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랬던 신라는 계속 나라 이름을 바꾸지, 사로, 사라 계속 바꾸다가 지증왕 시기 때는 신라로 바꿨어. 새로울 신자에 망라 날자예요. 새롭게 망라하겠다. 자, 중국식 왕 호칭을 사용했고, 자, 우산국을 정벌했다. 자, 우산국 정벌. 자, 오늘날 울릉도 독도를 말하죠. 자, 독도가 우리 땅이죠, 여러분. 자, 우리 땅이라는 예전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신라 삼국시대 지증왕이 우산국을 정벌했다. 이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쵸? 자, 그 다음 법흥왕, 법을 흥하게 했던 왕. 그쵸? 율령, 불교.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진흥왕, 별표. 그치? 자, 6세기 때 진흥왕은 성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뺏어왔으나 결국 성왕을 배신하면서 한강을 차지한다. 옆에다가 써야겠지? 전성기. 자, 진흥왕 때 영토를 확장하는, 화랑도를 정비하는 전성기를 누린다. 그랬던 신라가 당과 연합해서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결국 나라를 통일하게 된다. 그랬던 신라, 통일하기 전에 당나라와 전쟁하는 나당 전쟁을 통해 삼국을 통일한다. 자, 가야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연맹 왕국이었다. 가야는 크게 6개의 가야가 가야라는 나라를 이루었다고 해요. 자, 그 중에 앞의 시기 전기가야를 주도했던 건 금간가야였고 후기가야를 주도했던 건 대가야야. 그랬던 가야는 결국 금간가야는 신라 법흥왕한테 멸망하게 되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한테 멸망하게 된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데 각 나라의 왕들, 왕의 업적, 왕들과 왕의 업적 매칭시켜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요 파일은 추후에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이거 뽑아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부교재, EBS 교재와 교과서를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자. 자, 오늘 부교재는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인데, 자,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엔 굉장히 많죠? 선생님은 정치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1. 삼국의 성립, 2. 삼국의 발전과 경쟁, 3. 신라의 삼국 통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뒤에 나와 있는 삼국의 경제, 삼국의 사회, 삼국의 문화는 핵심적인 것만 짚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삼국의 성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이 어떻게 성립됐는지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죠? 자, 삼국이라 하면 나라의 발전 단계 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중앙 집권 국가였다. 자,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였는데 이 중앙 집권 국가로 어떻게 그들이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특징을 보면 크게 4가지를 뽑을 수 있어. 자, 우리가 크게 4가지. 첫 번째, 왕권을 강화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권 강화라 하면 특히 왕위를 세습함에 있어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권을 상속시키고 있다. 왕위, 앞에다 하나 더 쓸게요. 왕위, 부자 상속. 자,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러니 다시 말하면 직속으로 왕권을 물려주고 있다. 그 전에는 형제들이 왕권을 나눠 가졌어. 형이 했다, 동생이 했다, 또 동생이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왕위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직속시키고 있어요. 자, 왕위를 부자 상속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했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했다. 그래서 중앙의 관제도 정비했고, 관제라 하면은 행정 조직을 말해요. 자, 또한 당시 관료들의 등급, 관등이라 하면 관료들의 등급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8등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 밑에 있는 등급들. 그 등급에 따라서 관복, 옷 색깔을 제정했다. 관제, 관등, 관복. 다시 말하면 나라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중국으로부터 율령을 수용해 와서 율령을 반포했다. 자, 율령은 곧 법을 얘기한다. 그쵸? 법이죠, 법. 또한 불교를 수용했다.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왔다. 원래 불교는 어디서 만들어졌지? 그치? 불교는 인도에서 고타마 식타르타에 의해 처음 불교가 만들어졌죠. 그랬던 불교, 고타마 식타르타가 돌아가시면서 석가모니가 되면서, 석가모니는 해탈한 사람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서 석가모니가 남긴 이론, 이게 잘 정립돼서 이게 결국 불교라고 하는 종교로 형성이 된 거죠. 그 불교가 인도를 통해 처음 만들어진 불교가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불교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왔죠. 중국에 넘어왔던 불교가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왔지. 언제? 삼국시대 때. 자, 불교를 수용하면서 특히 이 불교를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면서 집단을 통합하는데 활용되면서,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켰어. 자, 불교를 수용하는 것이 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냐? 위에다 쓸게. 불교에 이런 사상이 있어요. 위에다 쓸게요. 왕, 즉, 불. 불교에는 왕, 즉, 불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한자예요. 왕이 곧 부처이다. 왕, 즉, 불. 왕이 곧 부처래. 사람들은 부처를 믿죠. 근데 그 부처가 곧 누구래? 왕이래. 그러면 사람들은 왕을 믿겠지? 자, 그래서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를 수용해 왔어요. 불교라는 사상 안에 왕즉불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다시 말하면 영토를 확장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했고, 또한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했고, 불교를 수용했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런 과정 속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삼국과 가야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의 건국 순서는, 그쵸?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순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건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이 경주김씨 신라 중심 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가장 먼저 발전되었다고 서술했다. 그쵸?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하는 순서가 맞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이었다. 자, 우리 앞에서 보고 왔죠? 자, 고구려에서 나라의 기틀, 중앙 집권 국가의 체제를 마련했던 왕은 태조왕이다. 자, 태조왕의 업적이라고 하면, 자, 우리 저번에 배웠지? 고구려 밑에 옥저와 동해가 있었는데, 그쵸? 이때 옥저를 정복했다. 또한 영토를 확대했다. 요동 지역으로 진출해서 영토를 확대했다. 우리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차지했다. 요거는 X, 그쵸?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차지했다. 자, 고구려는 우리가 철기 때 배웠어. 철기 때 우리가 고구려를 배우면서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맺었다고 했죠? 그 5개의 연맹 중에 계루부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태조왕 시기 때는 계루부 고씨가 계속 왕위를 차지하고 있어. 계루부 고씨에서 왕위를 계속 물려받고 있다. 왕권이 강화되었다 라는 걸 의미한다. 태조왕을 넘어 고국 천황 시기 때에는 아까 5개의 부족이라고 했죠? 근데 그 5개의 부족의 힘을 낮추기 위해, 그 5개의 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부족적인 오부를 중앙 귀족으로 편입시켰어요. 자, 귀족이라 하면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부족이 아니라 귀족이다. 왕 밑에 있는 하나의 신분 계층인 귀족이다. 다시 말하면 부족의 힘을 약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강화했다. 자, 이번엔 백제로 넘어갈게요. 자, 백제는 우선 건국부터 보면, 자, 백제는 누가 세웠지? 그치? 우리가 신화로도 잘 알고 있죠? 자, 백제는 온조가 세웠지? 자, 온조는 어디서 왔지? 그치? 온조는 고구려에서 왔죠? 자, 요 고구려에서 온 온조와 주몽이 연관되어 있죠. 자, 우리 백제의 건국 신화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에 고구려의 주몽 배웠죠? 자, 고구려의 주몽은 부여에서 왔어.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졸본 땅에다 고구려를 세웠다. 고구려를 세울 때 그 지방에 있던 졸본에 있던 소선호라고 한 여자와 주몽이 결혼했다. 자, 당시 소선호한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온조와 비류야. 그러니 주몽과 소선호는 재혼을 한 거죠. 자, 주몽에게는 양아들인 온조와 비류가 생기게 되었다. 자, 그런데 당시 부여에서 주몽이 고구려로 내려올 때 부여에다가 아들을 두고 왔어. 그 아들이 유리왕이야. 나중에 왕이 되는 유리왕. 부여에 있던 주몽의 친아들이 고구려 땅에 내려왔어요. 자, 고구려 땅에 주몽의 친아들이 내려오니 이 주몽의 친아들이 결국 고구려의 2대 왕이 됐어. 유리왕이야. 유리가 고구려에 내려오니 주몽의 양아들이었던 온조와 비류는 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랬던 온조와 비류는 다시 고구려 밑으로 내려와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 한성에 내려와. 한성에 내려와서 당시 한성의 한강의 토착 세력과, 자, 온조 비류라고 하는 고구려 이주민이 연합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게 바로 백제이다. 자, 그러므로 백제 사람들은 고구려에서 왔다. 고구려 사람들은 부여에서 왔다. 다시 말하면 부여, 고구려, 백제는 서로 같은 계통이다 라는 걸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료 플러스 백제의 건국 세력이라고 해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러면 백제와 고구려가 같은 계통인가에 대한 증거도 나와 있어요. 우리 밑에 있는 사료 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이다. 아버지는 주몽이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태자가 되자, 여기서 말하는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야? 그치, 유리왕이죠. 유리왕이 고구려의 왕이 되자 온조와 비류는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 남쪽으로 떠났다. 어디로 갔다? 한강으로 갔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10명의 신하를 보필로 삼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했다. 열십자예요. 10명의 신하들로부터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열십 뒤에는 제는 따라올 제라고 해. 10명의 신하들이 따라왔다. 십제. 나중에 백성이 즐겨 따라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했다. 백성 백자에 따라올 제자예요. 백성들이 즐겁게 따라왔다. 백제. 자, 온조의 조상은 밑줄, 고구려와 같은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자, 부여, 성씨를 부여로 하였다. 백제의 성씨 중에 부여씨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백제 사람들이 부여에서 왔구나 라는 증거이죠. 자, 요렇게 실려있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백제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왔구나, 고구려 사람들은 부여에서 왔구나, 부여, 백제, 고구려는 같은 계통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증거, 백제가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 사진 잘 보이나요? 무덤이에요. 자, 고구려에 있는 고분, 돌로 계단을 쌓았어요. 백제에 있는 고분, 돌로 계단을 쌓았어. 자,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돌무지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 무덤의 양식이 비슷하다는 것, 이것을 통해 같은 계통이었구나. 신하, 온조가 백제를 건국했다.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가 백제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백제를 건국한 중심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같은 계통이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랬던 백제는 한강 근처에 나라를 세웠다고 했죠. 한강 근처에 나라를 세웠던 백제, 고유양 시기 때 나라에 체제를 마련했어. 자,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영토를 확장했고, 또한 관등제를 정비했다. 관료의 등급을 정해놨다. 자, 다음으로 신라 보도록 할게요. 가장 늦게 나라가 건국되었던 신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신라의 건국이 늦었던 이유는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랬던 신라는 사로국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자, 처음에는 박석김, 삼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다. 자, 내무랑 시기 때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처음에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이제는 김씨가 왕위를 차지했다. 자, 그래서 김씨, 김할지의 후손들이죠. 김할지의 후손들이 왕위를 세습하고 있다. 자, 왕호, 왕의 이름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6페이지. 자, 여기 볼까요? 자, 16페이지를 보니 신라의 왕호 변천이 나와 있죠? 처음에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자, 그래서 거서간은 귀인, 박혁거세가 거서간이었어. 남의 차차웅, 남의 차차웅은 제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사금, 연장자란 뜻을 가지고 있다. 자, 마립간, 대수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자, 내무랑 시기 때 마립간으로 왕호를 바꿨다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죠? 바꿨다라는 것은 왕권이 안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왕의 통제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또한 이 내무랑 시기 때에는 가야랑 외가 신라를 쳐들어왔어요. 당시 신라는 가야와 외를 격퇴할 힘이 없어서 광개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가야와 외를 격퇴해 주었는데, 격퇴해 줬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우리 옆에 나와 있죠? 바로 무엇이다? 호우명 그릇이다. 자, 호우명 그릇 여기 나와 있죠? 자,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에는, 자, 밑줄, 그릇 바닥에 광개토 대왕의 명칭이 있다. 그를 통해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우리 무덤 이름 중에는 어떤 것은 총이고 어떤 것은 릉이야. 퀴즈, 어떤 차이일까? 선생님이 정답을 말해주면, 총은 무덤의 주인을 모를 때 호우총, 무덤의 주인을 알면 릉. 그래서 백제에는 무령왕 릉이 있죠? 무덤의 주인을 알고 있는 거죠.
총은 무덤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총. 여기서 발견된 그릇. 그래서 호우명 그릇에는 광개토 대왕이라는 글자가 있어. 자, 광개토 대왕.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당시 신라의 왕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구나. 기록을 살펴보니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다는 기록이 있구나. 호우명 그릇을 통해 그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가야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전기가야, 후기가야. 자, 앞에 전기가야를 주도했던 건 금간가야이다. 농경이 발달했고 철이 있었다. 그랬던 전기가야, 금간가야가 나중에 쇠퇴하는데 왜 쇠퇴해? 그치? 광개토 대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쇠퇴했다. 자, 까지 보고 이어서 조금 있다가 혹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